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때 그 날씨 유다현입니다. 내일은 절기 대한입니다. 대한은 24절기 중에서 마지막 24번째 절기로 큰 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한이 소한집에 와서 얼어 죽었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통상 대한보다는 소한이 더 춥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거꾸로 소한이 대한집에 와서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어제는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었고 오늘도 어제보단 기온이 조금 떨어졌지만 만만치 않게 추운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 속담과 달리 실제로도 소한보다는 대한 때 기온이 더 낮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 추울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오늘은 9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93년 1월 20일에 날씨는 어땠을지 살펴볼게요. 네, 제목을 보면요. 일단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한강이 꽁꽁 얼어있는 모습인데 제목도 한강을 얼린 강추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대한을 하루 앞둔 19일 전국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 가운데 지난 90년 이후 3년 만에 한강의 일부가 얼어붙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16년도 어제였죠. 19일이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었는데 93년도 그랬다고 하고 또 한강의 일부가 얼어붙은 날짜도 비슷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추우면 강물이 쉽게 얼 것 같지만 강물은 생각보다 쉽게 얼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 찾아온 최강 한파에서 한강이 얼었다는 소식을 보지 못했단 말이죠. 한강이 결빙되려면 어떤 조건이 형성돼야 하는지 아시나요? 영하 10도 이하의 날씨가 2, 3일가량 지속돼야 한강물이 결빙된다고 합니다. 물론 기온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어는 건 아니고요. 강물 온도 등 여러 가지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한강이 결빙됐다. 결빙이 된다는 건 단순히 얼음이 얼었다는 게 아닙니다. 얼음으로 인해 강물을 완전히 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걸 의미하는데요. 얼음의 두께와는 무관합니다. 최근 들어 한강 결빙일은 점차 늦어지고 있고 또 일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결빙일을 살펴보면 2012년 12월 24일, 2013년 12월 29일, 2014년 1월 3일인데요. 올해는 이미 작년보다 17일에서 18일 이상 늦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결빙일이 늦어지고 또 결빙일 수가 줄어든 원인은 무엇일까요? 기온 상승도 원인 중에 하나지만 80년대 한강 개발로 인한 한강의 직선화와 또 한강 수중보 건설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과거의 한강은 영하 10도 이하인 날이 이틀만 지속이 되어도 얼음이 얼었지만 요즘은 영하 10도 이하인 날이 4일 정도 돼야 한강이 얼어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빙일이 늦어지고 또 결빙 일수가 줄어든 이유는 기온이 아니라 한강물이 잘 얼지 않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즉, 이 한강 개발 사업으로 강의 수심이 깊어지고 또 유속이 빨라졌기 때문이죠.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엘니뇨 현상 때문에 겨울 같지 않은 겨울이 계속됐고요. 거기에 폭발적인 교통량 증가와 난방 연료 사용 증가로 한강 수질이 오염됐는데요. 이와 같이 수질이 오염될 경우 물의 비중이 높아지고 또 결과적으로 어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결빙을 판정하는 지점이 따로 있다는 것도 아시나요? 기상청은 1906년부터 한강의 결빙 상태를 관측하고 있는데요. 최초의 관측 지점 선정 당시 노량진 나루는 한강의 주요 나루 가운데 하나였고 관측의 접근성이 용이했기 때문인데 서울을 통과하는 한강 수계의 중앙 지점인 한강대교의 노량진 쪽 두 번째와 또 네 번째 교각 사이에서 상류 쪽으로 100m 부근의 남북간 띠 모양의 범위를 결빙 관측의 기준점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한강의 결빙이 직접적으로 삶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크게 관심을 가지지 못했고 또 와닿지 않았습니다. 한강이 예전처럼 잘 얼지 않는 이유가 모두 우리의 편익을 위한 환경 파괴에 있었다는 사실에 씁쓸해지는데요. 다시 한강이 꽁꽁 얼어붙어 한남대교 밑에서 사람들이 얼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날이 다가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 날씨의 유다현이었습니다.